지금까지 메가스리였고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또다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인 건데요. 이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반적으로 투자자분들이 너무 경제 현상에 집중해 있다는 생각 듭니다. 유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너무 과도하게 지금 그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 시장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생산자 물가 나왔는데 월간 기준으로 0.5% 상승했어요. 이게 이제 월간 기준으로는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예상치보다는 살짝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급등을 했고 상품 가격 뭐 몇 가지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항공유라든가 닭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기값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채소 가격은 크게 1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9월 달에 2.2% 상승을 했는데 이게 예상치가 1.6%밖에 안 됐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핵심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2.7%나 상승을 했습니다. 예상치를 넘어서는 이런 상황을 보였는데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완화시키는 게 뭐였냐면은 월러 총재가 나와가지고 이제 오늘 다시 또 얘기를 했는데, 이 월러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장기 금리가 채권 장기금리 수익률이 지금 장기 수익률이 0.4%포인트 인상됐다. 이 부분이 우리가 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롤이라든가 로건이라든가 뭐 이런 총재들, 제퍼슨이라든가 최근에 이런 총재들이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면서 시장에서 그러면은 이제 CME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8%대로 지금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안 올릴 것이다. 이제 거의 그렇게 확정적으로 또 시각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나온 얘기가 GDP 성장이 단기적으로 좀 둔화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보는 뉘앙스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연준에서는 GDP 성장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수익이 이제 이번 분기 실적부터 해서 평탄하게 되면서 지난 2분기에 저점 찍었고 이번 3분기에 평탄하게 되면서 4분기에 9% 정도 가파르게 증가를 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보는 어떤 기대치하고 연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하고 갭이 좀 크게 생기고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자지구 폭격을 했는데 이스라엘 쪽에 그래도 뭐 전면전으로 지금 주변국들이 확전되진 않을 것 같다. 지금 미국의 자체 이제 시큐리티 쪽에서 이제 그렇게 정부에다 보고서를 올려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국제 수익률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원유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하나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호르무즈 해협지, 이란하고 접해 있는 이 호르무즈 해협, 이란이 마음을 따로 다르게 먹고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해버리면은 유가가 $20 이상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있다라고 보이지고, 이제 오늘 저녁에 델타항공하고 도미노 피자 월그리 실적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경제 지표는 어쩔 수 없이 좀 흘러가더라도 실적 발표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예민하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다뤄보겠습니다. 간밤 TD코엔에서요, 엔비디아가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먼저 전해주시겠어요? 네, 기존에 목표가 $600였는데 $700로 목표가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다시 또 조금 상승하는 이런 모습 보이는데, 사실 근데 이 정도 어떤 그 보고서에서 이 정도 목표가가 올린 거에 비해서는 주가는 사실 그만큼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TD 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밤에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오히려 낮추는 상황이 생겼고, 엔비디아 오른 만큼 넷플릭스는 또 반대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난밤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나온 종목들이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닷컴이 시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 대해서 구매 등급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리톨드 웰스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대형주들 중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급락 없이 유지될 수 있을 종목이 바로 알파벳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대형주들 쪽에다가 비중을 많이 두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바벨 전략에서 80%에서 90% 정도를 대형주에다 둬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기관들 쪽에서도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엑슨 모빌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규모 합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합병을 통해 가지고 유가 하락 부분에 얼마나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느냐인데, 지금 35달러까지 떨어지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셰일가스 부분이 수익을 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다만 시장에서는 글로벌 수요에 대한 우려가 조금 문제가 된다. 너무 많이 또 이렇게 거대하게 합병을 했는데 글로벌 수요 안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스텔란티스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 SDI하고 지금 배터리 공장 건설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자동차 노조하고 협상이 잘 되고 있어요. 임금 인상이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게 이제 얼마나 이제 비용을 크게 만들어낼지를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다만 지금 포드하고 스텔란티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G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파업이 확대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안 크루즈라인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크게 음봉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 회사가 이제 7억 9천만 달러 자회사 통해 가지고 채권 발행한다. 근데 이 채권 발행한 돈으로 부채를 상환해야 된다.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제 저가 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었는데, 그걸 분위기로 완전히 싸늘하게 만들어 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5%대 하락했는데, 지난밤에 그 빅쇼트라는 영화의 실제 모델이죠. 펀드 매니저 스티브 아이즈먼이 나와가지고 지금 금리 상승 상황에서 주택 건설 업체 소비 관련주 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소비 관련 섹터에 굉장히 많은 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그 여행 관련된 노르웨이안이라든가 아니면 항공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유가 상승 그리고 과도한 부채 이런 것들로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소비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가려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비 관련주들을 좀 예민하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 조무별 이슈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위원님의 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도 그렇고요. 최근에 몇 달간 지속적인 주가 하락을 겪어왔던 기업이 있습니다. 스포츠웨어 기업 나이키 가져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나이키 가져왔습니다.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스포츠웨어 이제 전문 그 생산업체인데, 지금 보면 2분기에 이제 예상치, 추정치도 놓치는 이런 상황이 됐고, 최근에 이제 5월달, 8월달 주가 하락의 배경을 보면은 디지털 판매 쪽이, 온라인 마켓 쪽이 제대로 성장세가 지속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조금 둔화되는 상황이었고, 재고가 쉽게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빠르게 하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총 마진 자체가 조금 둔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생기는 상황이었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헤지 펀드들이 한 70개 정도가 빠르게 진입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워낙 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제 이 나이키의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재무제표 비교해 보시면은 매출이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시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지금 하락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년도, 20년도 낮은 그런 매출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주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펀더멘탈 부분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표 재무구조나 이런 것도 관련된 도표 가지고 왔는데, 지금 경기 회복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연말로 갈수록 내년도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매출 규모에 대한 증가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마진 쪽은
비용 증가로 인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매출 쪽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평균 목표가가 119달러 정도 지금 형성되고 있고 최대 150달러까지도 보고 있는 기관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기대감이 그렇게 줄어들진 않았다. 매수 의견이 몇 개 줄어들긴 했지만 그 기대감 전체가 줄어들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차트 보시면은 지금 차트 하락 바닥은 이제 지난달 말에 확인한 걸로 그렇게 지금 평가가 되집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대를 이제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고, 다만 하락이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단기에 뭔가 빠르게 급등하는 모습은 나오기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번에 소비 관련주들 실적 동향 보면서 연말 시즌 해가지고 랠리 나오면은 그걸 이제 가지고 동시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고, 매수가는 지금 가격보다 좀 낮습니다. 94달러 정도 아래로 내려가야지 이제 잡을 수 있는 가격이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115달러 이후 잡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그리고 손절매가는 아래쪽에 88달러 정도 잡으시면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의 픽은 나이키였습니다. 최근 몇 달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는데요.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인해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매수가는 94달러, 1차 목표가는 115달러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